자, 7회 유통 마케팅 모의고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공통적인 게 많아요. 제 7회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유통 마케팅. 계속 오다 보면은 공통적인 문제가 많죠. 특히 이제 46번도 포장에 대한 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중 제품을 수송 및 보관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가치나 상태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 용기 등에 탑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바로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포장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건 어떻게 돼요? 보호성 들어가죠. 제품 보호. 편리성, 경제성,促進성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제품의 공급성과는 상관없죠. 그죠? 정답은 또 3번 또 유사했던 문제고요. 47번 갑니다.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탐색합니다. 탐색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구매 후 행동 여기 나온다면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안의 평가가 먼저가 아니라 정보 탐색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먼저 정보를 먼저 수집해 봐야 되죠. 그죠? 대안을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문정대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갑니다. 자, 다음 지문을 읽고 우리가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이건 탐색 조사를 얘기를 해요. 요것도 이제 별표 표시는 하시는데 좀 새로 나온 문제죠. 자, 탐색 조사는 이제 그 업의 마케팅의 문제와 현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더불어 필요한 정보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예비 조사를 의미합니다. 특정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조사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이유는 이제 기업이 현재 당면한 마케팅 문제와 상황, 조사 목적 또는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 없이 조사 진행을 하면 도출된 결과가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과 시간비,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탐색 조사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다. 자, 49번은 별표 쳐놓으시는데요. 앞쪽 문제와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힘드시지만 7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57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57번. 자, 76페이지 갑니다. 자, 76페이지 가시면 57번 있죠. 자,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표본 오차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고, 시간, 비용 등이 상당히 필요한 방법, 무작위로 추출 방식을 선택한다.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알려져 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거는 비확률이잖아요. 비확률. 앞에가 B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건 알려지지 않았겠지. 그럼 어떻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까? 49번에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아까 그 문제가 틀려서 우리가 이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을 모를 때, 그죠?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을 알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모를 때, 그거죠. 그러면 아까랑 반대적으로 표본 오차의 추정이 불가능하며 인위적인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필요하지 않고요. 반대로 아까 확률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 개념과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앞에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도 되겠구나. 확률과 비확률은 반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번도 이제 연결시키고 다음 제품 수기가 어떻습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PLC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이 61페이지, 61번에 가시면 넘기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매출액이 있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 매출액과 이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과 이익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제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성숙을 하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쇠퇴를 하죠. 쇠퇴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쇠퇴기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50번부터 가시면, 자, 이 도입, 가장 첫 단계인 도입기죠, 도입기. 이 도입기는 제품의 출시 단계인 관계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지와 수용도가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성장기는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1번에 먼저 가겠지만 6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성장기는 이익이 최고대로 가는 게 아니래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익이 최고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기는 좀 전에 봤듯이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다. 그죠? 그래서 이게 최고가 될 수 없죠. 최고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장기는 이제 거기 보면 이익이 최고인 것은 이제 좀 올라 성숙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시켰고요.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3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성숙기는 어떻게 돼요? 판매 성장률은 이제 둔화되겠죠. 이제 좀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입니다. 당연히 쇠퇴기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당연히 쇠퇴기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50번의 쇠퇴기는 제품들의 판매가 감소가 되면서 이익이 잠시 초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최고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준 거죠. 쇠퇴기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PLC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2개 쳐놓으시겠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수명 중에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4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 도선성태. 그죠? 도성성태. 자, 아이가, 야! 엄마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성성세 이렇게 연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십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우리가 51번에 보시면은, 그, PER이라는 게 있죠. 현 주가가 주가 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건 그냥 1번으로 그냥 체크하세요. 얘는 그 해당 기업 조직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지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주가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야 돼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2번에 한번 별표 쳐놔보세요. 이것도 신경영 문제인데. 자, 다음의 사례는 어떠한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컨디션이라는 거 아시죠? 제1제당의 컨디션,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절한 제품, 존슨앤존슨, 아가형 샴푸.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에요. 제품 사용자, 그죠? 사용자에 대해서 그 자사 제품의 적절한 사용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타사 제품과 사용 사항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룬다는 거죠.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 접대 상황을 표현해서 타 음료보다 자사의 음료가 컨디션이 적절한 것으로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가는 이제 어떻습니까? 인간 피부가 민감하니까 어린 아기들이 사용해야 할 샴푸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존슨앤존슨가 가장 적절한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슨앤존슨은 성공을 했죠. 아기 물품은 거의 존슨앤존슨은 이제 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컨디션도 여기에 대한 그 다른 거 제품도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컨디션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 사용자에 대한 이한 포지션이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뭐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게토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음료와는 다른 운동 후 마신다. 오뚜기 3분. 갑작스러운 상황에 요리를 만든다. 이건 상황이야,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거겠어요? 거기 봐봐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상황을 찍어야지. 그래서 사용 사항에 의한 포지셔닝. 자사 제품의 적절한 사용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타사 제품과 사용함을 차별적으로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아까랑 이거랑 유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거에 대한 포지션이냐 나올 수가 있어요. 54번입니다. 다음 중 촉진 효과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자, 일단 표적 척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될까? 1번, 2번, 3번이 시험 답이지.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표적 척중을 설정하게 되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그 다음에
메시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매체 선정, 촉진 예상 결정, 촉진 미스 결정, 촉진 효과 결정.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식으로 그냥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55번 갈게요. 자, 무형, 형태가 없어요. 무형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진열대 내 시각 공간, 중간을 무력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진열 방식은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진열대 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 곁에 이익은 높으나 잘 팔리지 않은 상품을 진열해서 고객 눈에 잘 띄게 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게 샌드위치 진열이다. 3번이다. 이것도 이제 업무 진열 방식에서 또 이것도 새롭게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별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56번 갑니다. 자, 56번. 자, 이건 이제 그 해설은 맞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정답이 3번이 정답이에요. 5번으로 돼 있죠. 나중에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56번도 별표 표시하세요. 풀 전략 표식 계속 출제가 되잖아요. 두 개 하세요, 두 개. 푸시와 풀.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풀 전략이야. 끌어당기는 거. 밀어내기는 푸시죠.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이 소비자들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 제품을 찾게 만들고 중간상들은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제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만들어내야 돼. 홍보 및 강호를 주로 활용하잖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점포에 오기 전에 미리 브랜드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해서 관여도 높은 제품에 대해서 적합한 거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이게 풀 전략인데. 자, 충동 구매가 잦은 제품의 경우는 적합한 거다. 충동 구매가 잦다는 것은 푸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힘드시지만 페이지 75페이지 48번이 있었어요. 가볼게요. 자, 48번 가시면 다음 중 풀 전략에 대한 내용 거리가 먼 것은 풀 전략은 관여도가 높잖아. 그럼 여기서 관여도가 높다는 건 맞죠. 그래서 브랜드 애호도가 높은데 충동 구매 잦은 제품의 경우는 밀어내는 거니까 푸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7번도 여러분이 제가 안 해도 별표 표시 주셔야죠. 자, 우리가 어때요? 지금 57번의 정답은 2번인데, 자,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니은의 판매 지역별로 하나 또는 극소수. 하나 극소수. 독점이야. 중간상들의 자사제품을 유통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 이건 전문입니다. 전문품. 전속적이죠. 전문품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가장 많아? 그럼 편의품이야. 편의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방적 우리가 집중적, 집약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C는 판매 지역별로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상들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는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소수. 아까는 극소수지만 얘는 소수죠. 소수에게 중간상에 판매하는 것은 선택적이죠. 이건 선매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역은 선택이죠. 그래서 판매 지역별로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한 원하는 중간상들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하나 이상 또는 소수의 중간상들이 판매를 커가하는 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완전히 극소수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선택 찍고, 니은은 판매 지역별로 하나 또는 극소수의 중간상들한테 자사 제품의 독점권을 교해. 전속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전문품이고. 디귿 가능한 한 많으면 이제 개방을 했다. 그럼 이제 편의품점이 되겠죠. 많으니까.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함으로써 포괄되는 시장의 범위를 또 확대시켜 나간다. 그렇게 보고요. 자, 58번은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체크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표가 좀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편집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려면 가로 안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정답인데, 진단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처방적, 그 다음에 우리가 동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진단, 처방, 동원인데, 자, 지금 일단 나중에 또 제가 다시 이제 편집부 얘기해서 편집을 하러 올 테니까 이 앞에가 이 진단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놔 보세요. 리더는 집단을 위하여 상황을 규정한다. 진단하고. 자, 키포인트가 뭐야? 진단이 있는 거죠. 찾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방적 기능입니다. 처방적 기능. 자, 이런 규정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이 취해야 할 행동을, 또 여기 나옵니다. 행동을 처방해 주거나, 그 다음에 집단을 우리가 대표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한다. 기능이다. 그럼 여기서는 처방이겠죠. 그죠? 처방.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 기능. 동원 기능은 어떻게 돼요? 자, 리더는 그들이 주도하는 집단에 대한 상황 규정과 아까 처방이라는 게 있었죠. 처방이 있으니까 처방이 들어갔다고 또 찍으면 안 돼요. 처방한 우리가 행동계획에 대하여 집단의 이거 어떻습니까? 전폭적인 지지, 또한 유력한 지지를 획득한다.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일단 진단한다는 게 나왔으니까 이건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진단이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처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처방이 여기가 처방도 있죠. 처방하여 주거나, 그러니까 처방적이 되고, 처방한 행동계획,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자체는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동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59번은, 자, 우리가 일단 57번이죠. 57번은 57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 58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고요. 59번 겁니다. 자, 다음 중 시장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시장 세분화는 제한된 시장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깊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번 아까 했잖아요. 60번은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소비자 행동 모델 및 영향 요소 중 개인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소비자 행동 모델 및 영향 요소에 대한 개인적 요인은 연령, 직업 다 틀리겠죠. 그다음에 경제 상황 다 틀리고 생활주의 다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개성 및 자아 개념인데 신념 및 태도는 없어요. 그죠? 개성 및 자아 개념을 고치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다. 그다음 61번은, 자, 요 정답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성장기는 이익이 최고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입기는 이익이 전혀 없거나 혹은 마이너스거나 있다 해도 이익 수준이 그렇게 낮죠. 도입기는 경쟁자가 없어요. 또한 소수가 불과하죠. 그다음에 성장기로 가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지 최고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사품, 대체품 생산하는 경쟁자도 늘어나겠죠. 그죠?
성숙기는 이제 많은 경쟁사에 이기 위해선 제품에 대한 마진을 줄이고 가격 평균 생산비 수준까지 인하하는 게 좀 낫겠죠. 오히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62번을 또 재밌게 냈는데요. 들어갈게요. 62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죠.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박스 안의 내용은 이제 차별적 마케팅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박스는 차별적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3번은 무차별적 마케팅이죠. 3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체 시장을 나누어서 800cc 경차에서 4500cc 대형 고급 중차를 일까지 제품을 차별화했다. 차별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체 시장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을 나누고 이들 모두를 목표 시장으로 삼아 각기 다른 세분 시장의 상이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개발해서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전체 시장의 매출액은 이제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각 세부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과 강국 판촉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용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주로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경쟁사가 쉽게 틈새 시장을 찾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건 무차별적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번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올 수 있겠고요. 63번 갑니다. 자, 63번 다음은 자, 풀 전략, 푸시 전략 또 나왔네요. 아까 나왔었는데 배분 쳐야죠. 2개. 이번엔 푸시를 물어봤나요? 푸시? 자, 푸시 전략은 밀어내기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거리가 먼 거는 브랜드 애호도가 상당히 높다가 아니라 낮죠. 그래서 우리가 푸시 전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나왔었죠. 그 푸시는 이제 중간 상대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거 판매해. 그죠? 할당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점포에 오기 전에 미리 브랜드 선택에 대한 관여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상들은 권유로 넘어가 사는 경우, 그러니까 권유 사는 경우, 또는 충동 구매를 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애호는 상당히 낮단 말이에요. 2번 맞죠? 유통 경로 구조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향해 제품을 밀어내는 겁니다. 푸시는 풀은 끌어당기는 거죠. 제품 브랜드에 대한 선택이 주로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고 충동 구매가 잦죠. 나왔었죠. 푸시는 이제 중간 상도로 하여금 사자의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맞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4번도 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앞쪽도 얘기했죠. 그래서 특정 개별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이면 단기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환경 요인을 거시적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데 다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거시적은 잘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법경기라는 게 있었죠. 앞쪽에서 법경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때요? 기술적, 사회적, 그 다음에 정치적, 문화적. 이건 다 이제 거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시적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거시적은 이제 법경기, 정치, 문화, 사회, 인구 통계학 쪽인데 중개업자는 거시적 환경에 들어가지 않는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5번 갑니다. 다음 중 신제품 개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것도 뭐 그냥 우리 숙제를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창출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한 다음에 선별로 가요. 선별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제품 개념 개발 및 테스트, 마케팅 전략 개발 단계, 사업 손 단계,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시험 마케팅 상업화 이렇게 나가죠.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선별 평가, 제품 개념 개발 및 테스트를 해야 되고, 마케팅 전략 개발 단계, 사업성 분석, 제품 개발, 시험 마케팅, 상업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요. 2번이 정답이고 66번 정도는 조금 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부 탐색은요 자신이 기억 또는 내면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관련된 정보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기업 외가 아니라 내다. 되게 당연한 게 내부잖아요. 내부니까 기업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그래서
이 기억, 이 자신의 기억 외가 아니라 내면 속에 이 저장되어 있는 그 관련된 정보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67번은 자, 요게 이제 앞쪽에서 포지셔닝 맵이라고 그랬잖아요. 포지셔닝 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지셔닝 맵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답을 보면 다음 그림은 포지션 맵에 대한 설명인데 다음 중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자 어때요? 포지션 맵에서는 지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시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는 제품에 대한 공급자들이 판매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죠. 말이 안 맞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걸 노렸고요. 자, 위 그림은 이제 기업 및 제품에 대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얘기했죠. 이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급이냐, 아니면 실용적이냐, 전통적이냐, 스포티하냐. 그래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선별해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도면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포지셔닝이 기준이 되는 지표의 선정이 또 중요하겠죠. 또 이 경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소비자의 인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포지셔닝 맵은 이 지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충분한 고려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급자들이 판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6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앞쪽에서 모집단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집단이라는 자체를 앞쪽에 설명을 했습니다. 모집단은 어떻게 돼요? 전수조사. 그죠? 통계에 대한 관찰의 대상에 대해서 집단의 전체죠. 그죠?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답은 2번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노릴만 해요. 그래서 표본 프레임은 표본이 실제 추출된 연구 대상 모집단의 목록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표본의 크기 결정은 이제 조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진 목표 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절한 수준이 좋겠고요. 자, 아까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과 비확률이라는 게 있었죠. 조사 대상자의 선정에서는 실제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9번은 조금 답이 우리가 4번으로 됐는데 2번이 정확하게 더 맞다고 해야죠. 해설이 맞는데 소비자의 판촉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할인 쿠폰이에요. 그 미음번이 들어가는 게 2번 아니면 4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리베이트, 보너스 팩, 보상 판매, 할인 판매, 샘플링, 무료 사용권, 사은품, 경품, 게임, 컨테스트 등이 들어가서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견모품이죠. 그래서 이건 기억 미음으로 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2번. 마지막 70번 문제를 가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제품의 계획에 따른 제품에 대한 분류가 선택적, 그 다음에 편의품, 선택적, 전문품인데, 자, 이게 만약에 영어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별표를 또 3개 쳐놓으시는데. 자, 그래서 한글로 나오게 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 나온다면 골라내셔야 돼요. 일단 3번이 정답인데, 자, 기억은 편의품입니다. 편의품. 편의품. 그래서 이걸 컨비니언스 코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리은은 선매품이에요. 선매품. 그래서 선매품은 이제 쇼핑을 하면서 이제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전문품은 좀 영어가 쉽죠. 여기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스페셜리티. 그래서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영어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편의, 선매, 전문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컨비니언스, 쇼핑, 스페셜리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편의품이에요. 편의, 선매, 전문입니다. 그럼 구매 전의 계획 정도는 이제 편의는 거의 없고 이 선매품은 약간 있고 상당히 있는 게 전문품이죠. 제품의 가격은 편의품, 생활 필수 및이 적고 전문품이 고가죠. 명품이고 선매는 중고다. 제품 브랜드의 충성도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편의품은. 근데 선매는 약간 있고
우리가 점유품은 특정 상표를 선호하고요. 소비자의 쇼핑 노력 정도는 뭐 편입은 최소화하지만 이제 선매는 보통 최대한 게 이제 점유품이죠. 제품의 회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유품은 고가인데 자주 이용하지 않죠. 회전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구매 빈도가. 그럼 편의품은 뭐 내가 지금 담배가 필요해요. 아니면 술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이제 어떻습니까? 음료수를 사 먹고 싶다. 껌을 먹고 싶다. 씻고 싶다는 빠르죠. 굉장히 회전율이. 근데 점유품은 상당히 이제 구매 전에 재화의 정도를 많이 상당히 생각을 한 다음에 고가격이고 특정 상표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텀이 좀 길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거를 뭐 매일 삽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그 텀이 아주 느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편의는 컨비니언스,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스페셜리티는 이제 점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매라는 자체는 선자가 고를 선자. 고른다는 것은 쇼핑을 하면서 고른다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도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또 공통되는 게 많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46번 같은 경우는 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포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공업 포장과 상업 포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이제 목적에 대해서 아닌 거는 이제 제품의 공급성이다. 이 정도. 자, 넘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탐색조사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탐색조사.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이 업의 마케팅 문제와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정역에서 더불어 필요한 정보를 이제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시연의 예비 조사를 의미하며 특정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조사 방법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49번 어땠어요? 아까 확률과 비확률이 있죠. 비확률은 이제 표본 추출된 확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까 76페이지 57번과 비교해서 꼭 염두에 보시고요. 자, 제품의 생애 중이 중요합니다. 50번, 61번, 61번이죠. 그래서 세태기는 당연히 제품의 판매가 감소되면서 이익이 잠식을 초래하는 거죠. 이익이 최고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52, 53, 뭐 컨디션이라든지 존슨앤존슨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션이고, 뭐 게토레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항의 3분 카레 같은 건 사용 사항. 그 다음에 55번 정도 샌드위치 진열. 그래서 진열대 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 곁에 이익을 높으나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진열대 또 고객 눈에 잘 띄게끔 샌드위치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와 프리죠. 그래서 풀 전략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풀 전략은 이 3번이 충동구매 잦은 제품의 경우는 이건 푸시고 풀은 다르죠. 풀과 푸시. 그 다음에 57번 요 또 나왔죠. 선택적. 그 다음에 요 나오는 게 이제 아까는 이제 편의 선매 전문품이지만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유통에 대해서 했을 때 어때요?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기 위해서 중간상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추면서 하나 이상 또는 소수, 그러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또는 극소수, 전문품이니까 전속이고 많다, 개방적, 편의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58번은 가로 안의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한다, 진단 찍고 처방에 대해서 이제 처방해 주거나 그러면 처방적이고 처방이 나오는데 처방한 행동 계획에 대해서 동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9.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건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지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깊이를 얘기해. 점점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정 시장 부분에 바탕을 둔 마케팅 계획과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시장은 또 소비자의 욕구, 구매 등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마케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소비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 매출액에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폭이 아니라 깊이다. 그 다음에 61번 아까 그 성장기는 이익이 최고가 아니라 이 실질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단계다. 그 다음에 62번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차별적이나 3번에 보시면 경쟁사가 쉽게 틈새 시장을 니치죠, 니치. 찾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 무차별적인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3번 또 나왔죠. 우리가 푸시는 밀어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게 낫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부 탐색이니까 내부잖아. 그럼 자신의 기억 또는 내면 속에서 정장되어 있는 관련된 정보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억 외에 그 원천으로 정보 탐색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67번을 보시면 포지셔닝 매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그죠? 고급, 뭐 벤츠하고 BMW가 있죠. 뭐 실용적인 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실용적이 되고, 전통적인 건 이제 자가라든지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포티한 건 이제 혼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이건 중요하니까 가볼게요. 위그램은 기업 제품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케팅 미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시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비자가 시장에서 있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2차원, 3차원 도면으로 작성합니다. 포지셔닝 기준이 되는 지표의 선정이 필요가 중요하다. 그러면 직접 간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늘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고객 입장에서 하늘에 보인다는 거예요. 고객이 본다는 자체는 4번이 건 당연한 건데, 이 맵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중요하게 하는 것이지, 공급자들이 판매할 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자, 모집단은 통계적, 68번, 통계적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고, 해설에는 옳게 되어 있지만은, 어때요? 소비자는 할인 쿠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품, 샘플, 이런 것들이 이제 2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3번처럼 편의하고 선매하고 전문품이 영어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스페셜이라는 게 영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전문품이고, 쇼핑은 선매니까 그 두 가지만 알아도 조금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편의품, 니은은 선매, 디귿은 전문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회도 모의고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때서부터 5회까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냈어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5회까지 쫙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6, 7, 8회는 어떻게 됩니까? 딱딱 맞춰서 딱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딱 찍어내는 그런 식으로 좀 냈으니까 별표 치는 대로 가는데, PLC,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더 중요하고, 자, 우리 품목에 따라서 아까 어떻게 됩니까? 편의, 선매, 전문. 근데 어때요? 우리가 전문이니까 전속이죠. 선매니까 선택입니다. 편의품이니까 개방적.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연결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체크한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 7, 8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8회 모의고사는 좀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